어, 제가 오늘 그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 이유가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저희 이 작품을 연출한 진모영 PD도 독립 PD고요. 저와 똑같이 오랫동안 그냥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된 계기가 앞서 나왔던 이승준 감독이나 최우영 PD로부터 이제 우리도 저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도 그 진모영 PD하고 저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는데 니마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건 방송사의 갑질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런 갑질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열심히 방송 프로그램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일말의 진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해외 독립제작 시스템이라고 붙였는데요. 저는 이제 외주 제작이란 말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주 제작 맞죠? 예. 인하우스에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제작하는 게 하니까 외주 제작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될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예요. 방송 선진국에서는 아웃소싱이라는 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 인디펜던트라고 하고 커미셔닝이라고 하지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단어 하나가 어떤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외주 제작이라는 말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립 제작, 독립 제작사, 독립 PD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나 예능과는 소위 교양 프로그램은 제작 시스템이라든가 제작사의 규모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도 교양 프로그램에 한정돼 있고 교양 프로그램도 이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침 방송이나 이런 그 교양 정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어떻게 독립 제작사들이 제작을 하고 독립 PD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제문을 좀 늦게 작성해서요. 발표문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철까마귀의 날들, 아이언 크로즈라는 작품입니다. 박봉남 독립 PD가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이 2009년도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중편 부분 대상을 탑니다.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요. 이 영화제가 전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다큐멘터리 영화제예요. 영화계의 깐느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으로 2009년 한국 PD연합회에서 수여하는 한국 PD대상의 올해의 PD상과 작품상을 탑니다. 독립 PD로서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영화제에서의 중편 부분 대상 수상도 한국에서 최초였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박봉남 PD가 혼자 기획을 한 게 아니고요. KBS에서 제작한 대기획 인사이트 아시아라는 5부작 작품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KBS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대기획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안을 공모를 하는데요. 당시에 독립 PD로서는 최초로, 독립 제작사로는 최초로 이 기획이 당선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인하우스 PD들만 당선이 됐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기회였는데 총 강경란, 박봉남, 안중섭 이 3명의 독립 PD가 5편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2편을 영화로 재편집해서 영화제에 낸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KBS에서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해도 아주 파격적인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은 KBS가 가지되 촬영 원본을 가지고 제2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제작사에 주겠다라는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 계약서 딱 한 줄 때문에 박봉남 PD가 KBS의 방송본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촬영본을 재편집해서 영화제에 출품을 한 거죠. 덜커덕 중편 부분에서 한국 최초로 대상을 받습니다.
이건 다 만들어진 작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가정하지 않고 그걸 겨냥하지 않고 다 만들어진 작품을 활용해서 나간 경우인데, 사실 이 전부터 독립 PD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그 국내에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99년부터 독립 PD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만들던 프로그램들의 제작비가 지금 제작비보다 더 높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제작비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물가는 몇 배를 상승하고 최저임금은 4배가 늘어났는데 경제 규모는 몇 배가 커졌는데 오히려 제작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난 인권 유린도 여전합니다. 이러다 보니 독립제작사에서 일하겠다고 미래의 PD가 돼보겠다고 들어오는 조연출 인력이 없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만히 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나라 외주 독립제작사들은 다 망해 없어질 거고요. 앞으로 방송사는 어떻게 외주 제작 비율을 맞춰나가야 될지 아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독립 PD, 아까 최우영 PD가 나와서 이야기했죠. 국내 방송사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은 해외로 망명을 떠났다. 최우영 PD가 선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선구자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독립 PD협회 초대 회장이신 이성규 PD인데요. 이 작품도 오랫동안 제작을 하다가 2010년에 그 똑같은 영화제의 장편 부분에 한국 최초로 진출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이승준 독립 PD가 이번엔 장편 부분에서 대상을 탑니다.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이 작품의 공동 제작은 일본 NHK하고 핀란드 YL입니다. 둘 다 그 나라의 국영 방송사입니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앞서 말한 그 오래된 인력거와 달팽이 해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라 PD들이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선택을 하는 순간 저작권을 다 뺏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방송사들의 돈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최우영 PD의 Here Comes Uncle Joe라는 작품인데요. 국내에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동 제작을 미국의 ITVS, 미국의 PBS, 일본 NHK, 노르웨이 NRK와 같이 했고요. 해외 투자 매출액만 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인력거를 만든 이성규 PD는 그 이전에 본인이 KBS를 통해 방송한 캘커타 스토리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주인공을 만났고요. 달팽이의 별의 이승준 PD는 EBS의 과학 다큐 프로그램을 하다가 만난 주인공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영 PD는 KBS의 인간극장을 만들다가 주인공이었던 인물을 다시 작품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전에 작품을 만들면서 썼던 영상을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 촬영 원본에 대한 권한까지도 방송사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찍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들이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제 이런 선배들, 동료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저희 독립 PD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한 201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때 저는 이제 3명의 선배 PD와 함께 세 작품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였고, 그 다음에 추니마기, 그 다음에 붉은 어가라는 세 작품이었습니다. 시작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두 작품은 완성되었고 한 작품은 아직도 이제 제작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KBS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분들입니다. 그 다른 PD가 이제 제작을 했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극장으로 한번 나가는 걸 너무 아깝다. 진모영 감독의 생각이. 그래서 장편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한국의 방송사와는 아예 처음부터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비를 구할 방법이 그럼 해외 방송사 또는 국내에 있는 민간재단의 지원금 정도죠. 그래서
결국 그 해외 여러 군데서 피칭을 했고요. 저희 작품의 크레딧에 올라가 있는 방송사는 덴마크의 국영방송인 DRTV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작품에 관심을 보여줬고 제작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까지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사이트, 해외 영화 사이트에 가보면 이 영화의 제작 국가가 한국과 덴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니막이라는 작품은 역시 이제 박혁지 독립 PD가 연출하고 제가 제작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국제 공동 제작에서는 니마보다 좀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제데프 아르떼, 그다음 덴마크의 DRTV, 네덜란드의 BOS, 카타르의 알자지라 다큐멘터리 채널 이 총 4개의 방송사와 계약을 했고요. 총 제작비 2억 원 중에 약 1억 원을 해외에서 다 조달을 했습니다. 역시 국내 방송사와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은 일본 NHK가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이 세 작품에 참여한 모든 그 방송사들의 계약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몇 개만 좀 추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데프 아르떼, 그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 방송사인 아르떼 채널을 일부가 독일 공영방송인 제데프가 가지고 있는데, 추니막이라는 작품에 4만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로는 한 6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6천만 원이라는 제작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이 가져가는 게 뭐냐? 보면 총 10페이지 정도 되는 계약서인데요. 카피라이트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심지어 제작자에게 카피라이트가 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냥 저작권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저거 하나로 족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그 스위스의 독일어를 말하는 지역, 그러니까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에서 5년 동안 상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와 계약서에 보면 영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구.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라는 뜻이죠. 지역. 전 세계입니다. 다른 별에는 방송사가 없으니 우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송사가, 우리나라 방송사는 계약을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전 우주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요즘은 방영권을 판매를 할 때, 이렇게 해외 방송사에 판매를 할 때 단지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IPTV라든가 VOD라든가 뭐 여러 다른 플랫폼까지 같이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무조건 뭐 영원히 네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 30일 이내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 아니고 제데프 아르떼가 기본이라고 해서 보내온 겁니다. 만일 그 이후에 연장으로 하고 싶으면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다시 나눠야 됩니다. 밑에는 밑줄이 없네요. 내가 뭘 해놨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저 영역에 있는 다른 독일어와 프랑스어권에서 5년 동안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에게 이 권한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데프 아르떼의 독점권을 줬다. 제가 약속한 거기까지고 이 권한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합의를 받는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방송사회 계약에서는 이런 조항은 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항들인데 제가 달라고 한 조항 아니고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보내온 문안들이었습니다.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덴마크 국영방송인 DRTV의 계약서인데요. 여기도 이제 몇 줄 더 가보면 6년이라고 이제 기간 밝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제작비를 먼저 줍니다. 50%를 사인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그램 제작사, 방송사 거의 없습니다. 그
그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 넘겨주면 50%를 주고요. 당연히 덴마크 지역에서만 권리를 갖고, 그다음에 방영 횟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2번입니다. 편성이나 이런 방식들이 우리나라와 해외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보통 덴마크는 뭐 좋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 번 튼 다음에 일주일에 안에 3번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한 뭐 1년쯤 지난 다음에 또 3번을 돌린다거나. 실질적으로는 한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 방영은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더 하고 싶으면 다시 또 계약 맺고 다시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 계약서는 일본의 NHK의 계약서인데요. 세부사항은 뭐 보여드릴 게 없고, 첫 번째 거는 방영권 판매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두 번째 계약서인데요. NH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보다는 작은 슬롯이었습니다. 30분짜리 슬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편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다시 편집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저희가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구성도 다시 하고 편집도 다시 하고 후반 작업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따로 주겠다는 계약서입니다. 이 비용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도 일본에 왔으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에 직접 가서 했고, 그 모든 재반 비용은 일본이 다 부담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그 POV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BS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POV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저희 니마그마를 돈지마도 여기도 이제 방송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독특하게 운영이 됩니다. 포인트 오브 뷰라는 거의 약자인데, 공영방송에 매주 월요일 밤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담당자가 방송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 다큐멘터리만 1년 내내 틉니다. 그리고 편성권도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 중에 한 명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권까지 독립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PBS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시간만 내주는 거예요. 편성과 제작의 자율권을 100% 담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본주의 천국이고 상업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공영방송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뉴욕 시립대 교수이시자 그 독립 PD인 정영환 PD님이 미국의 경험과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부분 따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좀 짧게 읽을게요. 미국에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제작사들은 제작비의 80% 정도 가격에 프로그램 방영권을 방송사에 판매한다. 시트콤 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방송된 뒤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1억 불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 방송사에 공급한 프로그램이 계약에 따라 방송된 뒤에도 제작사가 저작권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작사는 자신의 저작권을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하며 한국처럼 방송 편성권을 담보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저작권의 양도는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 그다음에 70년대 미국에서는 Financial Interest Rule이라는 게 생겨서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생겼다고 합니다. 방송사 간에. 그래서 이미 70년대 미국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했고, 제작사들과 평등한 관계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바이아웃 방식인데, 방송사가 독립 PD 혹은 독립 제작사를 고용해서 제작비를 지급한 뒤에 자체 제작 컨텐츠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서 독립 PD나 제작사가 수익을 분배받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하우스의 PD가 독립 제작사에 가서 연출을 하고 수익을 또 쉐어하는 역 방식도 존재하고요. 자세한 건 발제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BC의 예를 항상 저희가 많이 들고, 조금 전에 그 장정훈 PD가 연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2003년에 만들어진 그 커뮤니케이션스 액트,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방송통신법인 것 같은데요. 그 법안의 요지는 오프콤이라는 조직에 관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인데, 그 전까지 흩어져 있던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역할을 오프콤이라는 조직으로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 건가를 규정한 법안이 2003년도 커뮤니케이션 액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어느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번역도 돼 있습니다. 번역도 2004년에 됐습니다. 1년 만에.
KC에서 해서 인터넷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이걸 정책 자료에 참고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문화부가 됐건 방통위가 됐건. 그 법안과 함께 BBC가 내놓은 것이 클린 BBC라는 정책이고 그거의 핵심은 표준 제작비를 공개하는 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방송사든지 인하우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얼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작비가 얼마인지 산출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외주 제작사, 독립 제작사에게 주는 제작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방송사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불문하고 10% 일괄 제작비 삭감, 20% 일괄 삭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경영평가 해보다가 조금 모자라면 외주 제작비를 치면서 계속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제가 그 앞부분에 설명드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커미셔닝이라는 방식의 제작입니다. 해외에서. 그 다음에 미국의 예를 들었거나 바이아웃이라는 방식인데 바이아웃은 말 그대로 독립 PD나 제작사가 저작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방송사에 양도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바이아웃인 거죠. 그런데 이 바이아웃을 할 때는 프로그램의 순 제작비 및 발생할 수 있는 미래가치에 포함한 금액을 제작사에 지급하는 게 바이아웃입니다. 적절한 제작비를 지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기본 전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하우스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5천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한다. 그러면 제작사에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절반 정도 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장님이 지난주에 방송학회 토론회에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방송사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정확히 모른대요. 근데 건너 들어보니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방송사는 1,000만 원을 쓰고 독립제작사는 500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바이아웃을 하면 안 되죠. 미래가치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면 방송사는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치는 인센티브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순 제작비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이윤만을 한 다음에 방송사가 그걸로 추가 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 이익을 쉐어하는 거죠. 이게 바이아웃이고요. 커미셔닝이라는 건 제작사는 저작권을 오롯이 갖습니다. 방송사에는 방송 방영권, 그다음에 뭐 인터넷 뭐 전송권 이런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선별적으로 양도하는 겁니다. 이 방식에는 또 공동제작, 선구매, 후구매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커미셔닝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방송사의 그 관심도와 제작사의 사정과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을 구사하면서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대표님 좀만 이제 줄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국제적인 그 커미셔닝이 이루어지는 무대인데요. 그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에 이제 피칭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제작자와 함께 커미셔닝을 한 방송사의 CP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제작자들은 전부 자기 나라 방송사 CP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KBS, SBS CP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제데파르테 관계자고 그 오른쪽에 있는 한국 여자분은 우리나라 민간 재단에서 제작비 펀딩한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한국인데 왜 한국 방송사가 같이 안 올라왔냐?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얘기했습니다. 한국 방송사하고 계약하는 순간 난 저작권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한국 방송사하고 일 못해서 이쪽하고 나왔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 게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바이아웃이든 커미션이든 아주 이제 단순화시킨 구도인데 바이아웃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려면 표준 제작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송사가 제작비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독립제작사의 제작비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이아웃이 이루어지고요. 커미셔닝은 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아주 폭력적이고 후진적인 독립제작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